폐하께서 하면이를 위해 파병을 허락하셨는가? 비록 연대 장군께서 전쟁에 승리했다지만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군사들이 몹시 지쳐있어 파병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먼저 정예부대를 서야로 보내 정보를 캐내는 틈을 타 하면을 구출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폐하께서 온동생과 하면이를 걱정하고 계셨군. 폐하께서 누굴 파견했는지 아세요? 누굴 파견했는가? 황후마마의 동생 영격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구출작전도 황후마마께서 제안한 것이고요. 황후가 줄곧 우리를 적대시해왔는데 온동생이 잘 되기를 바랄 리가 없지 않은. 늑대굴에서 나와 호랑이굴로 들어간 셈이라니. 우리 하면이 가여워서 어떡해요? 저한테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해보게. 지금 이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영격이 비록 황후마마를 위해 일을 하지만 명색이 금의위 수장으로서 하면을 찾는 것은 그한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시켜 영격을 미행하게 하여 그가 이 일을 벌이기 전에 우리가 하면이를 구해내면 됩니다. 동생 말이 일리가 있네. 하지만 우리가 궁 안에서 하면을 어찌 구한단 말인가? 저의 경록 오라버니가 서남에서 관직을 맡았다고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곧 동생 경수가 경록 오라버니를 찾아뵐 건데 그때 영격을 미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동생의 가족들까지 이 일에 말려들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경수는 줄곧 장군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여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이를 구출해내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동생 고맙네. 우리 사이에 고맙긴요. 전 온언니가 이 일로 몸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저와 운언니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네. 신첩 폐하께 인사 올립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비치는구려. 짐은 그대가 여언이한테만 신경 쓰고 짐을 잊은 줄 알았네. 폐하, 신첩을 놀리지 마셔요. 그래 그만하지. 마침 점심시간이니 그대도 함께 들게. 신첩 오기 전에 폐하께서 요즘 정무가 다망하여 진지를 제때에 드시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무가 다망하셔도 진지를 제때에 드셔야 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신첩 사인내관한테 거듭 주의를 줘야겠습니다. 그대가 잔소리하는 모습이 태후마마랑 아주 흡사하군. 어렸을 때 짐이 밥을 잘 먹지 않아 짐이 다 먹을 때까지 전각에 머물다 가곤 했지. 신첩도 다 드실 때까지 머물고 싶지만 폐하께서 정무가 다망하시니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서북의 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연대 장군께서 서야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까? 혹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입니까? 연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는 하나 서북대군의 손실도 만만치 않네. 방금 전 이해무가 군을 정비하는 틈을 타 반격해왔다고 밀보가 들어왔네. 짐은 다른 곳에 병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싶은데 그대의 생각엔 어디 병력을 움직이는 것이 좋겠소? 폐하, 병력을 동원하고 장수를 파견하는 일을 어찌 후궁인 신첩께 물으신단 말입니까? 평소엔 생각을 잘만 말하더니 오늘은 왜 말 못하는 것이오? 틀려도 좋으니 짐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준답시고 그대의 생각을 말해보게나. 신첩이 보기에는 서남 대군을 움직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왜지? 동북은 비록 평화로워 보이지만 타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긴장한 상태이니 병사를 움직이기 어렵고 중원 대군은 해당 지역의 장군을 수장으로 하여 연대 장군의 명을 따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성과 동남 대군은 속된 말로 멀리 있는 물로는 가까이 난 불을 끌 수 없다라고 거리가 너무 멀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서남 대군은 평소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전장과도 가까이 있어 서북 대군에 합류하기 가장 적합한 대군이라 여겨 서남 대군이라 하였습니다. 그대의 생각이 짐의 생각과 일치하네. 적의 날카로운 기세를 피하고 약점을 공격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대 장군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데다 영경 나리의 도움을 얻었으니
이번 서북의 난은 곧 해결될 것입니다. 언니, 하면이의 소식이 전해왔어요. 뭐라고 하던가? 하면이가 지금 서야의 궁에 감금되어 있는데 서야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몸져 누워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면이, 우리 하면이.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면이는 생명이 위급한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언니, 진정하세요. 지금 서야가 계속하여 패하고 있으니 하면이를 마지막 승부수로 두려야 할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하면이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다른 얘기는 더 없었는가? 하면이를 언제 구출한다고 하던가? 현재 이에모가 궁지에 몰려 신변의 군사들을 움직이려 할 것이니 가장 수비가 허약할 시기이기도 하죠. 영격도 그 틈을 노리겠지. 하면이가 그들 손에 들어가면 위험하네. 동생, 내가 이렇게 부탁하겠네. 제발 우리 하면이를 꼭 살려주게. 언니, 어서 일어나세요. 경수가 서신에서 기회를 틈타 먼저 하면이를 구출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북이 멀리 떨어져 있어 서신이 오는데도 시일이 걸렸을 터이니 벌써 움직였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수도 나이가 어리고 하면이의 상태도 안 좋은데 그 둘의 힘으로 그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 염려가 되네. 걱정 마세요. 오라버니께서 사람을 보냈으니 경수가 하면이를 구출해내기만 하면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역시 동생이 생각이 깊군. 이번 일로 내가 능씨 가문에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었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오래전에 언니를 제 가족으로 여겼고 하면이는 제 친딸과도 다름이 없는 아이인데 제가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 고맙네, 동생. 신첩 폐하께 인사 올립니다. 일어나시게. 서북과 서남 대군이 전장에서 승리하여 서야가 굴복했다 들었습니다. 짐이 이곳에 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네. 연, 짐이. 하면이의 소식이라도 있는 겁니까? 하면이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다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면이가 죽었네. 우리 하면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언니! 폐하, 마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온 귀인께서는 최근 우려가 깊어 희열이 마음에 맺힌 데다 방금 전 큰 타격을 받아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제가 약 처방을 내어드릴 테니 제때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약은 몸의 병은 고칠 수 있어도 마음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온 귀인이 스스로 슬픔에서 벗어나야 병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장태희. 하면이는 어쩌다... 양쪽 대군이 전투를 벌이는 틈타 영격이 하면을 구하러 서야궁에 들어갔는데 이미 한 발 늦은 뒤였다네. 연, 짐도 그대와 똑같이 슬프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네. 하면이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났네. 그래요, 언니. 하면이는 착한 아이니 언니께서 이리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기 원치 않을 거예요. 안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하긴 하였어도 정말로 하면이가 이렇게 될 줄 다 제 명이 안 좋아 그런 거겠죠. 다 신첩이 무능하여 폐하와 능동생한테 염려를 끼쳤습니다. 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울고 싶으시면 마음껏 우세요.
짐이 명을 내려 하면이를 정열공주로 책봉하였으니 이 사후의 영광이 그 아이의 영혼을 달래주었으면 하네. 신첩, 하면을 대신해 폐하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푹 쉬게. 짐이 조금 있다 다시 와볼 테니 그대는 여원을 잘 돌봐주게나. 언니, 괜찮아요? 왜 또 쓰러졌어요? 서태일을 불러 진맥하도록 할까요? 괜찮네. 나도 내가 쓰러질 줄은 몰랐네. 아마 어미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라서 그런 것 같네. 하지만 오히려 잘 되었네. 폐하께서 하면이가 죽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 아닌가. 네. 이 일이 잠잠해진 후 기회를 봐가면서 폐하께 죽은 자는 하면이가 아니라 다른 자였다고 하고 하면이를 궁으로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궁으로 돌아온다니. 하면이한테 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네. 참, 어제 경수한테서 서찰이 왔는데 폐하의 태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제가 언니한테 전하지 못했어요. 지금 보아하니 폐하께서 완전히 믿는 눈치이니 어서 읽어보세요. 헤어진 지 오랜 시일이 되었네요. 많이 그립습니다. 어마마마께서는 그간 무고하셨는지요? 저는 비록 타지에 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어마마마를 위해 기도를 올린답니다. 저의 병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어마마마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수 오라버니한테서 어마마마가 저를 다시 궁으로 들여올 생각을 하신다 들었습니다. 비록 어마마마가 많이 그리우나 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이번엔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의 생활이 비록 풍요로우나 평범한 백성으로 사는 것보단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마마마께서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효녀 하면 어마마마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면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하면이가 궁에 돌아오지 않겠다네. 그럼 아이가 다 컸군. 이젠 우리 곁에서 걸음마를 배우던 어린애가 아니네. 더 이상 이 어미가 그 아이를 위해 앞길을 도모해줄 필요가 없어졌네. 언니의 말씀은 하면이가 다시 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이 담벼락에 둘러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지. 난 이미 이곳에서 반평생을 허비하였으니 하면이라도 밖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네. 언니가 그리 말씀하시니 저도 너무 기뻐요. 하면이는 저의 오라버니와 동생이 보살펴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면이 그 아이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난 더 바랄 것이 없다네.